안녕하세요. 액션 있는 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액션 있는 밤 최초로 다큐멘터리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최초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저희 이번 액션 있는 밤은 구독자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액션 있는 밤 5회를 끝까지 봐주시면 구독자분 가운데 20명이 이벤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참여도 해주세요. 이벤트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들어보시고 이건 내 이야기다 싶으면 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 리뷰해볼 영화를 같이 볼까요? This witch, this evildoer, this monster. An absolute disgrace to the Supreme Court. Notorious RBG. Yeah. I ask no favor for my sex.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I became a lawyer when women were not wanted by the legal profession. Thousands of state and federal laws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gender. I dissent. Ruth Bader Ginsburg quite literally changed the way the world is for American women. I surely would not be in this room today without the determined efforts of men and women who kept dreams alive. 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미국 진보 세력의 최고의 스타이자 영웅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줄여서 RBG입니다. RBG 맞죠? RBG 어떤 인물이죠, 현아 씨? 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4명의 여성 대법관 중 1명이고, 그리고 여성 대법관으로서는 2번째였다고 합니다. 그 대법관들 가운데에서도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대법관인데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죠? 긴즈버거가 유명인이 된 계기는 그 판결문이 되게 여러 번 회자되었다고 해요. 저도 영화에서 봤을 때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좀 문학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하긴 그래서인지 이 영화의 부제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부제가 네네.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진짜 여러 번 그렇게 강렬한 소수 의견을 내세움으로써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긴즈버그는 사실 이 지금처럼 페미니즘 이슈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성의 그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던 인물인데요.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상당한 경력을 여성 인권 증진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록 가운데서도 되게 유명한 얘기가 이제 연방법원 대법관 중에 여성이 몇 명이어야 하냐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9명 전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말만 봐도 긴즈버그가 되게 어떤 인물인지 단번에 성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긴즈버그의 영화가 2편이나 개봉을 했어요. 한 편은 그 삶을 따라가는 극영화였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로 긴즈버그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긴즈버거가 대단히 운동 매니아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액션 있는 밤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고요. 그 미국에서는 긴즈버그가 하는 운동법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책이 책으로 나왔죠? 네, 한국에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키 출판사에서 나온 주 2회 1일 1시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긴즈버그를 한 번이라도 뭐 사진이나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구가 상당히 왜소합니다. 그래서 또 대법관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또 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살면서 암에 3번이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암을 여러 번 겪고 하면서 생존이 정말 중요하다. 생존하려면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트레이너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운동법을 기록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운동 동작들 중 일부를 영상 말미에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운동을 내가 처음 해본다, 초보다, 그리고 내가 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뭐
체력에 자신이 없다. 네네. 내가 만약에 동이몸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라도 네. 충분히 처음 따라하시기에 무리가 없는 네네. 좋은 운동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보셔야 돼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서평단 20분에게 이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I ask no favor for my sex.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I dissent. Ruth Bader Ginsburg quite literally changed the way. 구글에 긴즈버그의 판결문을 검색하면 나오는 명언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언니는 혹시 여러 판결 중에서도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저는 긴즈버그 판결문 중에서도 제일 통쾌했던 게 있어요. 여성이 지원할 수 없는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교칙이 위헌이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이 버지니아 군사학교가 미국 내에서는 주의 지원을 받는 마지막 남학교였다고 합니다. 무려 157년간 여성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원하는 여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성이 주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긴즈버그가 대법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맡았던 여성 인권 관련 소송이었다고 해요. 진짜 듣기만 해도 긴즈버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사건이었던 것 네, 같아요. 긴즈버그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용납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긴즈버그의 판결 이후에 버지니아 군사학교는 여성도 지원할 수 있는 공학이 됐어요. 네. 그래서 판결문 일부가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그 일부를 인용하면 여성의 뜻과 성취와 참여는 제한될 수 없고 여성도 능력의 근거에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간결한 말인데 그때 진짜 영화에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운동하는 여자를 쓰고 출간을 하면서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원데이 클래스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북토크를 마련을 했었어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걸 열기 직전에 이 영화의 시사회에 가서 이 영화를 보게 된 거죠. 네. 저도 그 북토크, 운동하는 북토크에 갔었는데 네. 저는 진짜 여자들끼리만 운동하는 게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작가가 북토크를 하는데 거기에 남성은 오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끼리만 뭘 한다 이런 게 남성 독자를 좀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독자들한테는 사실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 제목이 운동하는 여자인데 그게 사실 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왜 남자는 배제해?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제일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네가 하려는 페미니즘은 남성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뭐 여성들끼리만 뭉치는 그런 페미니즘이냐, 그 페미니즘의 방향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좀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행사였고, 그래서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조금 기운이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영화에도 그런 케이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여성은 그렇죠. 입학할 수 없는 남성만 다닐 수 있는 사관학교.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여성들은 그 금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맞서 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너희는 왜 금여의 벽을 허물려고 하면서 또 남성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성 전용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하냐, 이런 식의 앞뒤가 다르다 이런 비난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언니가 생각하시기엔 그렇게 남자만 있을 수 있는 집단과 여자만 갈 수 있는 집단 그런 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이 남성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막 남성만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래서 거기에 여성이 들어가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과, 약자인 여성이 자기들끼리의 연대를 위해서 여성 전용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거는 좀 맥락상 차이가 있고
다른 일이고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그럼 너희가 금요의 벽을 허물고 싶거든 여성 전용도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적인 성차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에 나왔던 그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버지니아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엄청난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네, 버지니아 사관학교는 실제로도 졸업만 하면 앞길이 창창할 정도로 굉장히 명문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득권 남성만 받고 여성은 아예 지원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집단이랑 다르게 여자만 있는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약자에게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흑인이나 유대인 노동자들은 전부 그들만의 계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연대할 수 있고 또 힘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여성 계토라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계토를 형성하면 그걸 남성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북 제천에 그 여성 전용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세우신 분이 김학인 님이라고 평생 삭바느질로 이제 전 재산을 모은 그런 할머님이셨어요. 그 할머니의 유언이 이제 교육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서 이 돈으로 도서관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그 고 성재기 씨가 대표로 있었던 남성연대가 막 몰려와서 왜 남자는 출입을 할 수 없냐 그렇게 하도 난리를 쳐서 2013년부터인가 그냥 남성 출입도 허용했거든요. 그게 여성 전용 공간이라고 있으면 무조건 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아 씨는 영화 안에서 좀 인상적인 판결이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저는 그 긴즈버그가 1979년에 맡은 듀렌데 미주리주라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미주리주에서는 배심원단이 남자한테는 강제적인데 여자한테는 강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 남자는 꼭 배심원단을 해야 하는데 네네. 여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네네네. 그만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긴즈버거가 그때 한 말이 인간은 모두 존엄하니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당시 대법관이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 여자 얼굴에 새겨진 동전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보자마자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이제 긴즈버거가 준비한 변론이 있었는데 그냥 대답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서 긴즈버그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분노는 금물이다 이렇게 배웠다고 나옵니다. 저라면 엄청 분노했을 것 네, 같은데.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새겨져 있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네, 이런 얘기 그냥 있잖아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은 것은 이제 긴스버그의 어떤 네. 삶의 철칙인 거죠? 네. 그래서 긴즈버그는 대신 나는 유치원생들 앞에선 선생님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욱하고 막 분노도 잘하고 어떨 때는 그게 되게 큰 원동력처럼 느껴지는데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긴즈버그의 모습이 저는 되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네. I have had the great good fortune to share life with a partner truly extraordinary for his generation. He was the first boy I ever knew who cared that I had a brain.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명대사도 보면은 되게 감동적인 게 저는 여성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되게 멋있죠? 저 완전 공감할 만한 대사죠. 네, 그래서 영화 다 마음에 드는데 또 좀 불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나요? 남편이 긴즈버그의 남편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현아 씨가 이제 저랑 진행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걸 제 불만 사항을 맞추게 됐네요. 근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영화가 긴즈버그 영화인지 긴즈버그 남편 마티의 영화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남편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긴즈버그의 생애를 다루는데 계속 이제 너무 내조를 잘했던 남편이 이런 모습이 좀 네, 많이 네. 강조되더라고요. 아마 근데 이게 막 남성의 생애를 다룬 다큐였으면 사실 부인이 아무리 큰 역할을 했어도 부인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남자가 주인공이었다면은 음.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았다 그냥 이 아이는 정도였겠죠. 셋이다 뭐 이렇게 네. 또 맞아요. 그렇게 잠깐 등장했을 텐데 여기서는 남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그거 하나는 좀 유의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주의.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리뷰는 다 해봤고요. 한 줄평 시간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한 줄평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노토리어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네, 아직 한국에는 RBG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이 얻으시고 좀 여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씨는요? 저는 긴즈버그 대법관님 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대법관님 꼭 오래 살아주셔서 계속 대법관으로 네.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현역이거든요. 네, 아직도 대법관을 하고 계신데 계속 이제 좋은 판결 계속 내려주시고 여성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츠버그 영화 리뷰는 끝났고요.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 이 긴츠버그 운동법이 담긴 책 어떻게 이벤트 참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현아 씨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저희 운동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포스트 댓글에 이 책을 읽고 싶으신 이유를 적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게시물을 올려둘 테니까 그 밑에다가 이 책 읽고 싶어요. 이유는 땡땡땡 하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20분 선정을 해서 이제 책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책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감상평을 올려주시고 또 짤막하게 운동하는 영상 네, 같이 짧게라도 올려주시면. 괜찮으니까 네네. 감상평과 운동 영상 꼭 같이 네. 올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인사드리고 이 뒤에 저희가 여기 나오는 여기 소개된 운동법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